사교 모임에서 첫눈에 반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40대 여성. 8년이 넘는 연애 기간 동안 한결같이 다정했던 모습에 평생을 약속했고 어여쁜 딸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소 남다른 애정을 쏟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만 생겨도 자기 일인 마냥 부부 일에 관여했지만 남편은 그런 형을 거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2월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잘 살아보자며 여성을 다독였다는 아주버니. 그런데 며칠 후 대뜸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며 남편의 조의금마저 몽땅 가로챘다고 합니다. 혹여나 아이를 뺏길까 봐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렵다는 여성.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분께서 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자,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제보자는 현재 40대고요. 오래전에 모임을 통해서 4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 토박이인데 남편은 서울 출신이었지만 이 당시엔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거만 6년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직장이 경기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상경을 했고요. 지난 2018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만에 아이를 얻으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제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은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이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이 형을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근방으로 경기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친형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2살 터울이면은 좀 티격태격할 법도 한데 이 남편이 형에게 너무 예의 바르고 깍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 사이가 다 좋았어요. 평범하게 잘 지냈고 또 이제 재수 씨가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손수 편지를 막 써줄 만큼 다정다감한 그런 아주버님이었다고 합니다. 팀장님도 그 뭐 며느리나 이렇게 아내분 또 심지어 재수 씨한테 손편지 써주신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느리한테는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에는 카톡도 없고 휴대폰이 없었어요. 없었죠. 편지밖에 쓰지 못하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자를 대요. 자 아시죠? 네. 자를 대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괜찮거든요. 자대고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 편지를 여러 번 보냈죠.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이 뭐가 됐든 손편지를 써줄 것 같은 이 아주버니. 자, 그런데 이 사연자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상외로 남편의 형은요, 욱하는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진 않았고 이 남편이 부산에 내려와 있었던 것도 사실 형을 피하려고가 굉장히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만났던 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경기도로 이사 와서부터는 형이 집착하는 수준으로 이 남편을 원할 때마다 불러냅니다. 뭐 본인 여자친구랑 다퉜다면서 술 마시자 이렇게 불러내고 크리스마스, 뭐 연말 이런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딸 핑계로 몇 번은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예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사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본인의 어떤 논리를 들어서 이 수술을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상이 크게 악화돼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생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지금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팍 터졌죠. 자, 추석 때 사건이 빵 터집니다. 이 추석 때 이제 뭐 모든 여성들이 좀 그렇죠. 일하러 간다는 그런 예민한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예민했던 상황인데 원래 이제 커피 같은 거를 매일 먹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커피 좀 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집 앞에 주차하기 좀 그러니까 뭐 커피숍 같은 거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투닥투닥거렸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토닥토닥거림이 그 형 귀에도 들어갔고 갑자기 욱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도대체 집에서 이러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이 이제 부산입니다. 친정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딸 교육 어떻게 시켰냐라고 그 사돈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 다음에 또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놀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두 가지입니다. 동생 내외가 싸우니까 그 아주버님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자기 재수 씨를 혼내고
심지어 사돈댁에 부산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켜? 이거 왜 자기가 왜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분노 발작 수준인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아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워낙에 욱하는 성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화도 잘 내는 불같은 성격인데 또 그럴 만한 또 그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는 사실은 형이 좀 이 동생한테 아버지 같은 역할이래요. 이 아버지가 진짜 형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같은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재수 씨가 시댁에 와서도 좀 짜증을 내니까 그게 이제 재수 씨를 넘어서서 마치 며느리를 혼내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또 며느리를 혼낼 때도 보통 시아버지께서 사돈 어른한테 가서 애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무례한 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남편이 말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버니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떠나니까 화가 극도로 치민 그 아내가 사실은 남편한테 갈라서 자고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단호하게 형한테 아마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아주버니가 그 이제 사돈한테 홍삼 세트 같은 걸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아직 딸도 어리고 또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볼 때 이번엔 참자 그래가지고 참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락도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뭐 아주버니야 뭐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네. 자, 결국 이제 부부한테까지 이 사달이 납니다. 비극적인 일이 좀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제 뭐 공인중개사도 하고 좀 잘 있었는데 회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급기야는 교통사고 이후에 많이 다쳐서 사망하게 되는 아이고야. 상황이 생깁니다. 자, 가정주부로 살았던 여성 5살 딸밖에 없잖아요. 생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보다도 좀 잘 다독여 준 사람이 아주버니였어요. 괜찮다, 잘 살자 이렇게 하면서 직접 상주로 장례도 다 치러줬고 이렇게 아주버니 행동을 하니까 그간에 좀 미웠던 감정이 그렇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또 뭔가 사달이 납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이 시아주버니가 이 사연자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나.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그러면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맞서놓고 왔는데 이건 아동학대 그게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저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걱정하지 저를 안심시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년아도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갈까봐 한 달 동안 아이를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다시 데리고 갈까봐 죄송해요. 아유, 막 많이 우시네요. 아니 근데 이 아주버니라는 사람이 미혼이라는데 자기가 조카를 왜 데려가? 네, 그게 이 상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여성이 집에서 혼자서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제 쏟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다녀오게 됐는데 아이가 아니라 이 사연자 본인이 다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알고선 이 아주버니란 사람이 새벽에 집에 찾아와서 네가 아니라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역시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성이 그 상 치를 당시에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남편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녹음까지 해뒀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 경찰에 여성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만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고요. 이 신고한 내용도 아동학대 자체도 역시나 당연하게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혹여나 아주버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가진 않을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한 달 동안 집 밖을 제대로 못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정말 경제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성, 혼자 5살짜리 딸을 키워야 되는 이 여성, 사연자, 조의금을
이 시아주번이라는 사람이 챙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이 기초수급자 신청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버님, 조의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 장례비는 다 내주신 건 아닌데 조의금이 좀 남았으면 저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의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주버님이 장례비로 다 써서 없습니다. 그러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그동안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제로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그걸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조의금 돌려받고 시가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조의금 같은 경우는 장례비를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속 받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갔을 게 가능성이 높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요. 그게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시아버지, 아주버니죠. 아주버니 같은 경우는 상속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고요. 아들, 자녀가 있기,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조의금 자체를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남는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가져갔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이제 아이 문제인데요. 양육권은 사실은 어머니가 하는 거지 그렇죠. 큰아버지, 그러니까 백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입양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다만 이제 면접교섭권 부분인데 면접교섭권은 간혹 이제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면접교섭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사례고요. 지금같이 엄마가 있는 상황이면 면접교섭권 요구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이 아주번이라는 사람한테 좀 따끔하게 말씀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사실은 도와줘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정신 차리세요. 나머지 돈 장례비 취하고 나머지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일단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